아주 간단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못하고 계셨던 거 세 가지로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귀청소 방법, 발톱을 깎는 방법, 항문낭을 짜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오늘 아주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저는 평택 퍼스트 동물 메디컬 센터 원장 한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아지 귀를 청소할 때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귀 청소하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이거 제일 많이 걱정하세요. 근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아지의 귀는 니은자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 니은자로 꺾인 안쪽에 고막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귀 청소를 해주셔도 고막이 다칠 염려는 없습니다. 귀 청소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다 준비를 하셨다면 먼저 화장솜이나 사각솜을 손가락 2마디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사각솜을 겸자로 한쪽 끝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겸자로 잡은 사각솜에 귀청소약을 묻혀주시고요. 귀청소약을 묻히고 나서 솜을 잡아서 겸자를 태엽을 감듯이 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솜이 있는 부분을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귀청소 준비가 끝납니다. 집에서 귀청소할 때 꼭 유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이가 귀청소를 너무 무서워해요. 귀만 만져도 봐라 그래요. 그러면은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한테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천천히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귀를 뒤집는 훈련을 해주세요. 뒤집고 칭찬해주시고, 귀를 뒤집고 칭찬해주시고, 그게 괜찮으시면은 귀 속을 살짝 만져보세요. 그래도 괜찮다면은 그 다음에 귀 청소하는 거를 귀 청소하듯이 하지 마시고 살짝 댔다가 하셔서 그냥 요 자극 자체를 익숙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귀가 거부감이 없어질 때쯤 해서 귀를 청소해 주시면 되세요. 귀 청소 횟수가 궁금하실 거예요. 얼마나 자주 귀 청소를 해주셔야 되냐?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귀가 너무 지저분하면 매일 해주시고요. 매일 해주셔도 지저분하시다면 하루에 2번까지 해주실 수 있습니다. 평생 하루에 2번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염증이 완화되고 나면 귀가 점점 깨끗해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염증이 완화돼서 귀가 깨끗해지면 점점 반나절을 하루를 이틀을 3일씩 간격을 늘려나가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계속 귀가 안 좋다 그러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병원에 꼭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상 아주 간단한 귀 청소 방법 설명드렸는데요. 아이가 협조해주는 거에 따라서 난이도가 최하에서 극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이와의 공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아이와 즐기면서 행복하게 귀 청소를 하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톱을 안 깎으면 어떻게 되느냐? 발톱을 안 깎으면 발톱이 너무 길어지게 되고 강아지 발톱은 휘어지게 됩니다. 발을 딛는 것 자체가 아플 정도로 고통을 느끼거나 힘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꼭 발톱을 주기적으로 깎아주셔야 됩니다. 다만 욕심을 부리지만 않으시면 아이도 아프지 않고 피도 안 나고 보호자님도 스트레스 받지 않으실 거예요.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발톱을 깎을 때 보호자님께서 많이 얘기하시는 게 있으세요. 발톱 깎기만 보면 도망가요. 발톱을 깎으려고만 하면 애기가 안 나와요.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거를 피하기 위한 방법 2가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발을 많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만 만져주시면 안 되고요. 발을 만지실 때 발톱을 깎기 직전의 상태처럼 털을 제껴서 발톱을 살짝 노출시키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칭찬하시고 만져주시고 칭찬하시고를 반복해 주시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른 2번째 단계는 발톱 깎기 자체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발톱 깎기를 장난감 근처에 놔주세요. 그래서 평상시 돌아다니면서 이 발톱 깎기를 계속 보게끔 해주시면 아이들이 발톱 깎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톱 깎는 게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발톱을 깎으실 때 어디까지 깎아야 되는지 제일 걱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발톱을 깎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와 보세요. 마침 이 아이는 흰색 발톱과 검은색 발톱이 둘 다 있어요. 흰색 발톱의 경우에는 혈관이 잘 보입니다. 보이는 혈관 기준으로
2, 3mm 정도 밖으로 빼서 45도 각도로 잘라주시면은 출혈도 없이 발톱 기준으로 직각으로 잘리게 될 거예요. 검은색 발톱은요, 욕심을 부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일자로 나 있는 발톱까지는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휘어진 부분에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휘어진 부분에서 자르실 때도 좀 넉넉하게 여유를 주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아지 발톱 깎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공감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잘라주시면은 애기도 안 무서워하고 애기도 안 힘들어하고 보호자님께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애기를 발톱 깎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항문낭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항문낭은 옛날에는 자기 영역 표시를 하던 장기입니다. 고양이나 사자, 호랑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다 대고 꼬리를 대고 자기의 영역 표시하는 거를 가끔 자료화면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장기가 강아지에서는 퇴화가 돼서 자기가 스스로 배출은 못하는데 액체를 만드는 주머니 자체는 남아서 계속 차오르는 형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화가 되다 만 장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님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은 이 항문낭을 배출해 주셔야 되세요. 항문낭 배출을 해주시려면 항문낭의 구조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항문낭 보시면은 항문 밑으로 왼쪽과 오른쪽 항문 기준으로 5시, 7시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쪽으로 항문낭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호자님께 저희가 항문 양쪽 밑으로 눌러서 짜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리면은 보호자님께서 항문 근처만 건드리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네, 대부분 여러분 실패하십니다. 왜냐면 항문낭은 저쪽 피부 안쪽 깊숙이 있기 때문이고요. 손가락을 깊숙이 넣어서 항문낭 끝을 만지신 다음에 항문 방향으로 밀어서 배출을 해주셔야 그래야 항문낭 배출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항문낭을 짜는 거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먼저 꼬리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문을 보셨을 때 항문 밑으로 오른쪽과 왼쪽 5시, 7시 방향이 있어요. 근데 짜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기를 건드리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이렇게 얕은 층에서는 아무리 건드려봐도 만져지는 게 없습니다. 오른쪽, 왼쪽에 아래쪽 깊숙이 잡고 이 위치에서 눌러주셔야 그래야 항문낭이 배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얼굴을 향하게끔 하시면 항문낭이 팍 튀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인중에서 오징어 썩는 냄새, 아주 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세요. 첫 번째, 꼬리를 든다. 두 번째, 손가락을 항문 밑에 5시, 7시 방향으로 위치시킨다. 깊숙이 넣어서 항문낭이 만져지면 항문 쪽으로 눌러서 짜주시면 됩니다. 짜고 나서 제대로 짜졌는지 확인 다 짜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항문을 조금 간단하게 씻겨주세요. 왜냐면은 항문낭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워터리스 샴푸라 그래서 물 없이 씻기는 샴푸를 이용해서 항문 쪽을 좀 씻길게요. 이렇게 해서 닦아주시면 항문낭 배출이 다 끝납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항문낭 배출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항문낭 배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신 보호자님들이 많으신데요. 항문낭 배출을 안 했을 경우에는 항문낭이 터져서 애기들이 굉장히 아파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병원에 실려오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파할 만한 경험은 아이들한테 줘서는 안 되는 나쁜 경험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항문낭 배출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드디어 평택 고독신도시 2단계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동물병원이 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병원 출신의 대치동 10년 이상 원장 경력, 전문 지식을 가진 친절한 주치의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진료를 봐주시는 평택 퍼스트 동물 메디컬 센터.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